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의 양회범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세미나 발표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한 25분 하라고 했는데 괜히 막 의욕이 앞서서 1시간을 해야지 막 이랬는데 자료 만들다 보니까 50분이 엄청 긴 시간이네요. 아무리 길게 늘려도 한 30분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는 질문으로 좀 채워주시고, 혹시 APS가 궁금해갖고 오신 분들이 계시나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냥 갈까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뭐 무슨 일방적으로 제품 발표나 그런 게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물어보시고요. 제가 경쟁사인지 고객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 받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에서 한 15분 책임져 주기로 했는데 7분 더. 오늘 순서는 제조업의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이제 APS가 저희가 이제 내장을 했거든요. 내장. 연동 안 하고 내장을 할 수 없이 하게 된 계기.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구축 사례. 4번은 하기 싫었는데 회사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영림원도 이제 30년 정도 이제 ERP를 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생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고도화되시고, 고객의 니즈도 이제 복잡해지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싸게 많이 배치로 만드는 거에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요새는 고객의 어떤 맞춤과, 맞춤이라는 게 스펙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패킹도 있고 다양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점점 원하시는 다단한 시대가 되고 있고요. 영림원도 이제 그에 따라서 제품을 많이 이렇게 고도화하고 하긴 하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업그레이드를 이제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계기가 돼가지고 APS를 이제 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S를 하게 된 이제 이유는 사실은 이제 혹시 저희 K 시스템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사들도 오셨나요? 여기 다 잠재 고객이시나요?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저희 ERP뿐만이 아니고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ERP들이 대부분의 생산 모듈은 생산 실적을 넣기 위해서 앞단에서 생산 계획과 작업 지시를 이제 만드는 형식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 지시를 만든다는 거는 작업을 하기 위한 순서와 작지 번호를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 버전도 그렇고 기존의 이제 다른 ERP들도 그렇고 모든 작지가 워크센터에 해당하는 그 캐파 기준으로 이렇게 풀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캐파를 계속 사용해요. 이해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워크센터 하나인데 작지를 계산하면은 그 워크센터가 계속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일반적인 ERP들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의 무한매처럼. 그래서 저희들도 고객사들이 대부분 실적 데이터는 영림원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실적 데이터를 딱 넣으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제조원가 계산을 해주는데, 제조원가 계산을 하는데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이 제공품 원가 계산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제공품 원가 계산이 자동으로 직접 원가 방식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의 어떤 실적 데이터들은 거의 국산 ERP 중에 무적인데, 문제는 앞단의 스케줄링을 워크센터의 캐파를 감안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깜짝이야. 일부 엑셀로 수작업을 한 후에 실적을 넣는 되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려고 되게 고민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저희 같이 이제 지금은 회사가 이제 상장은 되고 커졌지만, 일단 그 당시에는 이제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런 상황에서 이제 APS라든가 계산하는 걸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뭐 어찌저찌 하다 왔는데, 요번에 이제 뭔가 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산 관리자의 페인 포인트 그래서 이제 잦은 계획표입니다. 그 영림원 고객사 중에 제조업체 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1차, 2차 벤더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도 많이 가서 구축을 하다 보면은 그 대기업에서 포캐스트하고 전체 발주량은 거의 일정하게 줘요. 3개월의 물량을 뭐 2만 대 깎아라 그러면은 거의 2만 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PO 말고 DO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LG 디스플레이에서 뭘 깎는다. 수율 좋을 때는 65인치가 많이 나오고, 예전에 BLU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면 수율 안 좋을 때는 뭐 45인치짜리. 그러면 그때마다 저희가 납품해야 되는 생산량이 변경되는 거죠. 근데 변경되는 부분들이 다 수작업으로 이제 해야 돼요. 왜냐면은 시스템에서는 워크센터의 캐파를 감안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생산 관리자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잦은 계획표입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작업 조정의 한계. 그리고 수작업 조정을 하면은 제가 이제 수작업 조정, APS 만들면서 수작업 조정하시는 엑셀을 거의 한 석 달 정도 분석을 했는데, 수작업을 조정을 하실 때 전체를 다 조정을 하시는 게 거의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변경된 거 위주로 이제 조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업하고 생산하고 이제 악유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땡겨지면은 저게 밀려야 되는데 밀리는 것까지는 계산을 못 하죠. 왜냐면은 땡기는 거 위주로 계산하니까. 그래서 생산 관리자들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변경된 스케줄링에 따라서 다시 재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영향을 받는 나머지 것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엄청난 공수와 뭐 어려움이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전폭적으로 그걸 만들게 된 계기가 기존에 제가 이제 2000년, 2001년에 이제 ERP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고객의 수준들이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객사를 가면은 프로젝트의 성공이 거의 재고 수불만 딱 맞춰도 오케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객사들이 재고 수불들은 정확하게 다 맞추시잖아요. 이 수준이 높아져서. 그죠? 근데 실제로 수주를 받을 때 우리 재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뭐 기본이고 이제 기존 ERP에서는 가용 재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최종 공정에 걸려 있는 것들 또는 이미 재고가 있지만 추락을에 찜해놓은 것들을 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기존 ERP에서는 다 감안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죠? 생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는데 현재 없어. 근데 그 많은 물량이 언제까지 돼요? 하는 답변에는 아직 시스템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국산 ERP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APS를 만들면서 APS 기반의 스케줄링을 영업 쪽에다가 엎어가지고 고객이 이거 현재 재고가 없는데 언제까지 돼요? 언제까지 되면은 주문 줄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게 이번에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RP를 이제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에 보면은 매출이 증가하고 뭐 비용이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강의 들을 때 ERP를 하는데 왜 매출이 증가하지? 그죠? 비용은 줄지만. 근데 신규 매출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나 진지하게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APS를 이제 저희가 요번에 프로젝트 하면서 만들었는데 기존의 APS 프로그램들이 구글링 해보시면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APS 저희가 이제 벤치마크를 하려고 APS가 잘 돌아가 있는데도 찾아보려고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랬는데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국내 사례가 많이 없는 건지 우리 중소기업부터 중견 아주 대기업 빼고요. 중견 기업들 중에 국산 ERP를 쓰시면서 뭔가 매출액이
뭐 1조까지는 안 되지만 7, 8천억 되는 회사 중에 APS를 연동해가지고 잘 쓰는 사례를 제가 한 3개월 찾았는데 저희 팀이 안 보여주시는 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못 찾고 여러 이제 다른 뭐 경로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봤더니 현실적으로 APS하고 ERP가 연동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기준 정보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요. 제가 태광우지킨을 하면서 태광우지킨 여기 지나면 뒤에 장표에 품질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여기 담았거든요. 품질 관리 시스템을 담았는데 품질 관리 시스템은 품질 담당 이사님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담았어요. 근데 왜 이걸 굳이 담으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프로젝트 시작하기 1년 전에 국책 사업으로 스마트 팩토리 품질 모듈을 QMS를 도입을 했대요. 그래서 영림원 ERP하고 딱 연동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오픈하는 시점을 딱 봤더니 마스터 정보의 레벨이 달라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ERP는 품목 분류 체계가 예를 들면 3레벨이다. 근데 QMS는 2레벨이야. 그러면은 QMS를 고도화하든지 ERP를 2레벨만 쓰든지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정교하게 쓰는데 엄청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품질 마스터 정보만 봐도 그럴지언데 이 생산 모듈의 BOM 정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걸 연동해가지고 하려면은 얘랑 생긴 게 거의 비슷하지 않으면은 힘든 정도의 어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연동은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노가다로 이 APS 부분을 ERP에 탑재를 했습니다. 탑재를 하니까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마스터 정보를 같이 쓰니까 마스터 정보를 주고받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은 하나도 없죠. 예. 근데 가장 큰 또 약점은 뭡니까? 약점은. 얘가 한 몸이다 보니까, 그죠? 돌아가는데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걸 쓸 수 있게 만들면서 시간에 대한 튜닝을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고객사가 리즈너블하게 돌아갈 정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5분, 10분에 도는 건 아니고요. 기간별로 했을 때 거의 1시간 안에 돌게까지 설계되어 있는 상황. 아마 APS를 ERP에 탑재해가지고 실사용에 돌리는 건 거의 첫 사례 같은데 이따가 뒤에 화면에서 사례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APS 설계하고 만들면서 이제 가장 이제 업무적으로 정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은 이 스케줄링을 돌리잖아요. 스케줄링을 돌릴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돌려야 되는지가 실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이기 때문에 약간 영업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되게 좀 싫어해요. 뭐 AS, DX, 뭐 4차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되게 이제 구체적으로 APS를 뭐 1년치를 돌릴 건지, 한 달씩 돌릴 건지, 매일 돌릴 건지, 그걸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시스템을 만들면서 그냥 약간 야매로,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만들 수 없어서 뭔가 생산관리적인 이제 이론을 가지고 정의를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생산 관리를 보니까 생산 계획을 확정해서 만들 때 그 구간을 대부분 3개로 나눕니다. 프로즌 구간, 슬러시 구간, 리퀴드 구간. 여러분들 이제 벌써 말에서 느껴지는 대로 이제 아시겠죠? 프로즌 구간 같은 경우는 생산 계획이 이제 픽스 돼가지고 변경 안 되고 실제로 제품이 나오는 구간. 슬러시 구간은 일부만 허용되는 구간. 리퀴드 구간은 자연스럽게 되는 구간. 그래서 저희가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이제 정했냐면은 이 태광후지킨이라는 데는 좀 이따가 사례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반도체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드는 설비에 들어가는 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월 매출이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제 준비하는 기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슈퍼사이클 때 엄청 매출이 들어가고 아닐 때는 이제 한가한데 여러분들 슈퍼사이클 때는 우리의 생산 캐파 대비
1배, 2배 정도의 어떤 물량이 오는 게 아니라 한 20배, 30배씩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후루즈 구간, 슬러시 구간, 리퀴드 구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줄을 세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으로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우리 생산량의 100%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구간을 후루즈 구간, 슬러시 구간, 리퀴드 구간을 나눈 후에 생산 계획에서 APS를 만드는 시점을 이 부분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짜장면을 하루에 10개씩 말 수 있는데 10개씩 마는 부분은 후루즈 구간, 그죠? 내일 모레는 짜장면 짬뽕으로 바꿀 수 있는 슬러시 구간. 그 이유는 새로 신규 주문 무조건 받는 구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부분을 기준으로 돌리게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전체를 다 돌리면은 아무리 서버가 뛰어나고 뭐 MS SQL이 좋아졌다고 해도 그냥 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일 잘한 부분이 생산 계획을 나눠가지고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MS. 예. QMS는 저희가 이제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혹시 ERP에 품질 관리 모듈이 올라가 있는 ERP 보셨어요? 예. 너무 경건하게 듣고 계시네요. 예. 품질 관리는 사실은 ERP의 어떤 그런 기간계라고 보기에는 약간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ERP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데이터,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돌아다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품질은 물론 숫자로 표현되긴 하지만 ERP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정성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 2002년인가 그 레이젠이라는 회사에서 품질을 만들 때 거기 공장장님이 LG의 품질 팀장님이셔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ERP에 그 품질을 넣으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때 넣지를 못하고 그냥 기존의 저희 품목별 그 검사 방법 이 정도까지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QMS를 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는데, 기존의 ERP에는 검사 항목이 품목에 이제 디펜던트 되어 있습니다. 품목 정보에. 그래서 그 품목 분류별로 검사를 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품목이 가지고 있는 이 소분류의 특성하고 검사가 가지고 있는 분류의 특성하고는 약간 별개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판넬을 액정을 테스트를 하는데, 품목 분류는 그냥 스마트폰 판넬이잖아요. 근데 검사 분류를 따져봤을 때는 8인치까지는 육안으로 검사 다 해. 그죠? 8인치 미만은 안 보이니까 기계로 검사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품목 분류와 검사 분류를 완전히 별도로 사실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트랜잭션하고 검사 분류를 추가해가지고 이 부분을 완벽하게 대응하게 패키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QMS 고도화 모듈이 따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QMS 이 모듈에서 검사를 기존에는 무조건 품목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검사 분류라는 거를 이제 마스터에 만들고, 그 다음에 똑같은 그 품목이라도 들어오는 길이 다르면은 검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잘 만드니까 하나만 검사하면 되는데, 외주로 들어왔을 때는 한 3개 정도 검사해야 되고, 처음 하는 외주처한테는 10개 검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혹시 제품 시험 성적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대기업에 납품할 때는, 그죠? 그냥 우리가 개런티 카드만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의 시험 성적서를 전부 다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 제품의 시험 성적서는 만국 공통이 아니고요. 그 회사의 고유한 양식으로 가져오세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태강우지킨도 이제 뭐 A매트나 램이나 이런 데 제품 시험 성적서를 내는데, 그거를 로트별로, 랍별로 자세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하루 이틀씩 만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자동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래처가 요구를 하더라도 최종 양식만 수정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검사했던 내용들을 가져와 가지고 시험 정조서를 자동으로 뽑아줄 수 있게. 그래서 이 기능 하나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2명, 1명, 2명분의 인건비가 세이브를 되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우리 모바일 팀장, 저랑 이제 애증의 관계인데 요번에 이제 모바일을 품질에서 제대로 잘 만들어가지고 이따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굿즈 사례. 예. 열심히 했는데 다 20만 원. 예. 여러분, 태가무지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PI 하면서 10가지의 큰 틀에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다. 큰 틀에. 이 부분들이 사실은 말은 이제 기능적이지만 결국에는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돼야 될 어떤 전체 최적화적인 프로세스인 거죠. 그죠? 예. 견적 및 표준원가 산출 시스템. 예. 견적원가가 나오려면 어떤 게 돼야 됩니까? 견적원가는 영업이 주지만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매 단가와 생산의 원가와 회계의 표준이익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전사적인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죠. 생산계획 수립, 수요량 산출 개선 요거는 이제 APS 관련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태가무지킨의 가장 큰 장점은 장점이라는 특징은 그 구축 난이도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생산의 한 60%를 외주에서 다 커버링을 하세요. 외주에서. 우리 영림원 고객사 중에 아마 반 이상을 생산 공정을 외주에서 반제품을 외주 완제품을 쓴 거의 최초의 그래서 7천억 매출인데 외주 가공비가 2,600억입니다. 월 연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뭐 수익성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이사님이 계속 손으로 이제 시험 성적 사고 있던 품질 및 부적과 프로세스 개선. 연구개발은 예, 사장님이 연구소장 불러가지고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 없이 하나 띄웠고요. 네, 고객 만족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APS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하고 이제 했는데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APS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APS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APS 구글 뭐 유튜브 보셨어요? 저희도 APS 딱 하면서 유튜브 구글링 하니까 이런 이제 스케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영림원이 사실은 이렇게 다 시트다 보니까 표로 만드는 게 약해가지고 연구소를 막 닥달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들자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초안. 잡아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APS 스케줄링 할 정도 되는 회사가 우리가 뭐 50억, 30억 하는 회사가 쓸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규모가 있고 생산계 스케줄링 조정이 수작업이 어려울 정도 되려면은 BOM 레벨이 보통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공정이 20개면은 이 아래부터 스케줄링이 돼야 최종 제품의 스케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방금 화면에서 이걸 보시면 이 모제품의 일정이 하루가 당겨지면은 아래 20개가 어떻게 변경돼야 될까요? 그죠? 막 변경돼야 되죠. 근데 유튜브를 아무리 찾아봐도 작질이 막 변경되면 얘만 변경되는 거야. 짜장면을 말을 거를 4시에 말지 말고 3시에 말어. 그럼 3시에 말하면 어떻게 돼요? 짜장을 2시 반에 볶아놓고 면도 2시 40분에 삶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보여. 한만 찾아봐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한번 딱 해보니까 데이터가 아무리 적어도 그냥 서요. 그냥 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과감하게 반지차트 하는 걸 빼고 실제 조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해보니까 이게 한 2, 30레벨 돼가지고 제품 1000개를 돌리면은 데이터가 거의 10만 건 안 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저희가 막 튜닝을 잘하고 해도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처음에 한 4시간 걸렸는데.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해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든 상태고요. 이제 전체 개념들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APS를 돌리는데 APS를 돌릴 때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저희가 이제 3가지로 봤습니다. MTO, MTS, 그다음에 제자 그래. 이런 건 다 아시죠? 예, 전문가시니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얘는 주문이 들어오면 만드는 경우, 얘는 주문과 상관없이 재고 기준으로 만드는 경우, 얘는 주문을 안 받았는데 확실하게 줄 거야, 미리 만들어놔, 그런 경우. 그걸 가지고 이제 APS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APS를 얘를 가지고 돌리는데 APS의 분모값은 뭐죠? 분모값은 워크센터예요. 워크센터의 설비와 인원 가지고 캐파 마스터를 다 입력할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제품에는 제품별로 택타임을 다 넣을 수 있게 정리를 딱 했죠. 그래서 이제 APS를 계산을 하면은 워크센터별로 이제 일정 계획이 딱 풀리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고요. 실제 여기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라인이 만약에 멈춘다. 설 수가 있잖아요. 서는데 가장 요인을 많이 미치는 게 뭘까요? 라인이 섰을 경우에 가장 서게 되는 원인이 1위가 뭘까요? 정전? 고장? 예, 말씀하세요. 뭐라고? 또 지진? 뭘까요? 뭐 때문에 라인이 서는 경우가 제일 많겠습니까? 선물 있냐? 선물, 기프티콘 하나 주신지. 예. 이렇게 손 안 드는 세미나 처음입니다. 예. 뭐 때문에 가장 라인이 결품. 그렇죠. 무슨 결품? 예, 원자재 결품이 거의 99.99%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으로 라인 서는 경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어요. 정전 때문에 서는 경우도 한 번도 없어요. 서는 경우는 대부분 뭐예요? 결품. 그래서 APS를 가지고 자재 발주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생산의 이 스케줄링이 먼저 돌아야 되나요? 아니면 자재 발주가 먼저 돌아가야 되나요? 예, 세미나라고 해놓고 뭐 교육처럼. 예. 스케줄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재 발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구축할 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여기 스케줄링을 했어. 그죠? 스케줄이 쫙 나왔어. 근데 자재 발주를 했어. 근데 자재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 그 일정을 맞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즌 구간, 슬러시 구간, 리퀴드 구간을 이 개념 때문에 저희가 정한 거예요. 슬러시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MTS든 MTO 공간에 스케줄링을 해서 자재 발주를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기간까지가 슬러시 기간으로 저희가 잡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재 소요해가지고 자재 발주하기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림원 사이트 버전 중에 제일 많은 게 반제품에 대한 자재 소요를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이트 버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APS가 돌아서 이 제품을 만드는데 이 반제품의 스케줄링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얘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이 반제품은 대부분 전용 반제품도 있지만 공용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공용. 그리고 라인에 재고도 갖고 있어요. 창고에 재고도 갖고 있어요. 그럼 스케줄링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MRP 자재 소요하는 것처럼 입고 예정, 출고 예정을 다 감안해야 되겠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구축 사례의 회사는 사회 반제품의 비중이 60% 정도 되죠. 그러면 생산계 스케줄링 중에 얘가 빵꾸가 나면은 생산 관리자가 일정 스케줄을 하나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얘를 따로 떼서 외주 소요 계산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APS를 딱 돌린 다음에 디폴트로 반제품 제품 스케줄링 딱 하고 외주 소요를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주에 발주 나갔던 애들, 납품 예정인 애들, 외주가 갖고 있는 애들 가지고 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외주를 줄 때 네트로 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개 필요하다고 한 개 깎아주세요. 뭐 두 개 필요하다고 두 개 깎아주세요. 아니잖아요. EPQ 수량이 다 있어요. 네. 100개씩 깎아주세요. 200개씩 깎아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외주가 입고 예정량도 있고 가용재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소요를 계산하지 않으면은 과발주가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 흘려가지고 만들어보지 않으면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이게 정리하게 돼서 돌아가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초기 프로토타입 만들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고객도 이제 APS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꿰느라고 엄청. 화면은 실제 데이터는 좀 보여드리려 그래가지고 일단 구조적인 부분을 좀 저희가 이제 APS를 요번에 만들면서 조금 그래도 어렵지만 보람이 있었던 게 제가 이 회사에서 돌리는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APS 스케줄링은 잘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벨도 거의 2, 3년 레벨이고 물량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정도 만드는 걸 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뭐 7, 8천원 미만인 회사들은 거의 다 카바리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든 것 중에 이제 앞단 보시면은 이제 생산 계획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반제품이 서로 오버랩 돼가지고 겹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돌리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도 공장 자체가 별도로 스케줄링 되는 부분들도 있죠. 자재는 같이 발주내지만 그런 경우를 가정을 해서 생산 계획 그룹을 전부 다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돌리면은 뭐 1시간씩 2시간씩 걸리지만 생산 계획 그룹별로 딱 나누면은 속도가 기하급수로 확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앞단의 부분들은 분모값을 만드는 전체 부분들입니다. 이제 워크센터, 캐파 생성 뭐 쭉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EPQ 수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쓰는 데이터들을 다 넣을 수 있게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쭉 다 되어 있고요. 얘는 스케줄링을 돌리는 이제 순서 화면 순서대로 쭉 내용. APS를 딱 돌렸을 때 저희가 간트 차트로 만들기가 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간트 차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부하가 얼마나 찼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화면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해당하는 품목의 워크센터별로 부하율이 얼마큼 찼는지를 이제 전사가 이제 공유하는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영업에서도 예를 들면은 내가 중국집인데 오늘 내일 짜장면이 많이 차 있는지 짬뽕이 많이 차 있는지 탕수육이 많이 차 있는지 알면은 영업 방향도 정할 수 있고 수주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업이랑 생판에서 맨날 얘기 안 하더라도 영업에서 지금 해당하는 부하를 딱 보면은 공장에서 얘기하는 워크로드 차트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구현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색깔은 이제 뭐 100 넘어가는 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앞단에서 마스터 설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 데이터로 생산의 이제 부하를 한 번에 볼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스케줄링 조정하는 화면인데 여기에 스케줄링이 쫙 있으면은 날짜별로 조정 처리하고 조정 버튼 누르면 재계산되고. 혹시 생산 관리자 계십니까? 생산 관리자 안 계세요? 네. 생산 관리자 없는 데서 생산 관리자. 실제로 이 스케줄링을 저희가 그러면 리퀴드 구간까지 뭐 4주씩 돌릴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산 관리자 하시면은 이 스케줄링을 변경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자주 돌리실 것 같아요? 4주씩 내가 딱딱 돌린다. 스케줄링이 영업에서 변경됐다 하면은 얼마나 자주 돌리실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는 얘를 맨날 돌려가지고 현실화 해가지고 해라 이렇게 딱 했는데 처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일이 더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날짜별로 이 스케줄을 다 맞춰놨잖아요. 자재도 전날 들어오게 다 맞춰놨어요. 근데 날짜가 하나 바뀌었다고 얘를 딱 변경하면은 스케줄링이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제주도 가실 때 비행기가 아침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항공사 스케줄링 담당인데 9시 비행기가 빵꾸 났어. 그러면 9시 비행기 어떻게 조정하실 겁니까? 하나씩 다 뒤로 미룰 겁니까?
9시과 10시, 10시과 11시 이렇게 미루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전 고객한테 다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9시 것만 뒤로 빼가지고 하든지, 한 명만 욕먹든지, 9시 것만 대체편을 넣든지. 그죠? 그래서 스케줄링을 무조건 많이 돌린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고, 스케줄링을 리즈너블하게 돌려놓고, 이 라인 가동률을 이 양반들이 한 80%에서 90% 정도로 딱 맞춰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변경되는 거는 오버타임으로 다 해결하게. 안 그러면은 이게 변경이 돼가지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대응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실제적인 얘기고요. 요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반제품에 대한 외주 소요계획. 여기 보시면은 반제품도 이 거래처별로 예상 재고 있고, 입고 예정, 출고 예정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도 처음 만들 때 얘를 좀 이제 너무 순진하게 그 제품별로 막 이렇게 했더니 회사 전체로 돌리지 않고서는 이 데이터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회사 전체 반제품의 내용을 가지고 투입일 기준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는 화면이어서 APS를 돌린 후에 그대로 MRP 돌리고 그 다음에 얘를 돌려가지고 해당하는 일정을 발주 일정을 주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면이 이제 사실 결정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라인이 서는 제일 큰 이유가 자재 결품이잖아요. 자재 결품. 이 화면이 자재 결품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APS 스케줄링을 딱 돌리고 자재를 발주를 딱 내놓으면은 위에 해당하는 자재의 소요 예정일이 쭉 나옵니다. 소요 예정. 그 다음에 우리가 발주를 내놨기 때문에 발주의 입고 예정일이 쭉 나옵니다. 이 데이터들은 프로즌 구간에서는 안 건드리기로 했어요. 왜? 프로즌 구간에서 건드리면은 답이 없어요. 발주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일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가져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즌 구간에는 안 건드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슬러시 구간에서는 건드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업무를 협의해가지고 정리가 돼서 담당자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생산 계획 그룹, 뭐 워크센터별로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쭉 조회하시면은 아, 며칠 날 자재가 지금 부족하구나 해가지고 얘를 땡기든지 다시 자재를 발주되든지 아니면 작업 일정을 뒤로 미루든지 생판할 때 그렇게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화면 가지고 대부분 이제 일정 조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만든 것 중에 자랑하고 싶은 엄청 잘 만든 것 중에 하나인데 APS로 스케줄링을 할 때 저희가 제일 알고 싶은 게 과연 변경을 했을 때 이게 대응이 돼? 이거에 대한 니즈가 엄청 커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어떤 제품을 다 만들고 생산 계획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 끈건이 막 터졌어요. 사장님이 야 라인 다 중지하고 우리가 뭐뭐 있으면은 이 주문을 할 수 있어 없어? 그죠? 그렇게 큰 거부터 또는 작은 거 영업에서 앞단에 7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에 고객이 이거 6월까지 맞춰줄 수 있어요? 저희가 돈 10배로 드릴게요. 대환대.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시뮬레이션.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시나리오별로 만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쓰고 있어요. 이 다음에 순서가 나는. 영업에서 전자결제 올려가지고 이제 변경 요청을 딱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따가지고 한 바퀴 돌려요. 그래서 워크센터 캐퍼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시나리오 번호를 가지고 그 시나리오 번호를 구매 자재집에 던져줍니다. 그럼 구매 자재집에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까 재고 부족 조회를 시뮬레이션하게 구성이 돼요. 시나리오 번호. 그러면은 시나리오 번호를 넣고 이를 조회를 하면은 생산에 대한 내용들은 변경된 시나리오로 소요 예정이 되고요. 입고 예정은 기존이 돼요. 그럼 담당자별로 그 내용을 보고 이 정도는 내가 땡길 수 있겠다 없겠다 그거를 다 확인을 받은 후에 자재 결품 가능합니다. 재고도 있고요. 이틀씩 땡기는 거 다 돼요. 문제 없으면은 오케이 하고 자재 결제한 다음에 아까 스케줄링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요요요 자재가 안 돼가지고 몇 개 부분밖에 안 됩니다. 이걸 다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을 거의 한 2달 정도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구매팀, 생산팀, 영업팀 같이 했거든요. 이걸 정말로 잘 만든 내용 중에 하나고요. 실제 사용을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거를 손으로 했어요,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되는데, 그 다음에 하기로 했던 약속된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망가지는지 몰라요. 왜? 밤낮에 손으로 나머지는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딱 만들면은, 현재 기준의 이제 작지가 딱 내려받아주고, 변경된 거 가지고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돼서, 얘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든, 예,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CTP. 제가 이제 CTP라는 얘기를, 그 용어를 요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제 얘가 경영에 나와 있는 얘기더라고요. 얘가 뭐냐면은, Capable to Promise 해가지고, 납기를 이제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슈퍼사이클 때는 주문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영업에서 표준 납기표 가지고 그냥 대응을 해요. 근데 표준 납기표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워크센터에 캐파가 차가지고 내용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죠? 이 CTP 기능은 기존에 APS가 스케줄을 계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 없는 부분들, 아까 그 리퀴드 구간들 있잖아요. 그 구간들을 수주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언제까지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됩니다라는 걸 계산해 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무식하게 이거를 APS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버튼 누르면. 예. 영업이 고객이랑 얘기하다가 예. 제가 저녁 때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전 오후의 정확성보다는 속도 문제다. 그래가지고 미리 돌려놓고 전날 미리 돌려놓고 버튼 누르면은 그 2호께만 살짝 돼서 거의 뭐 1, 2초나 나오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영업에서 주문을 받을 때 고객이 다음 달에 우리 입찰할 건데 요거 3만 개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생판에 가서 막 돌렸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CTP 계산해가지고 돌릴 수 있게 그렇게 다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고도화에 들어서 더 정교하게 고도화를 하고 있는데 뭐 현재고, 가용재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단순하지만 이제 APS 기능을 가진 CTP까지 된다는 거. 이번에 ERP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엄청 고도화되어 있다고 제가 잡습니다. QMS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트랜잭션하고 아까 그 검사 분류를 별도로 해가지고 다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여러분들 뭐 품질 관리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품질이 중요한 데들은 그 품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부적합 관리라고 해가지고 관련 부서가 공유해서 또 이력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결제하고 실제 ERP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별도로 놀았었는데 이제 ERP로 이제 일원화돼가지고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정별로 똑같은 제품이지만 이 공정에서 만들 때, 이 거래처에서 만들 때 해당하는 부분들이 전부 다 별도로 되어 있게 구성도 다 되어 있고. 얘는 검사 성적서입니다. 검사는. 예전에는 검사 성적서를 만들기 어려워가지고 인위적으로 가라로 막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많았는데 시스템에서 이 제품의 이 로트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검사 항목까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성적서를 딱 뽑으면은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부분만 다 표시되게 자동으로 나오게 돼서 어떤 자재를 썼을 때 우리가 다 판정이 오케이 됐고 한 부분들이 전부 다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작업이 보통 로트별로 막 몇십억 나갈 때는 하루 이틀씩 걸렸는데 거의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구성이 된 부분들이 여기 이제 만들어서 칭찬받았던 부분들이고요. 자, 이제 모바일 화면입니다. 현장에서 검사를 하고 ERP에 와가지고 정리하고 또 현장 가서 검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모바일 패드에 검사 모듈 넣었어요. 넣고 검사를 할 때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하죠? 그냥 어디가 불량이 났다고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드에 카메라 기능을 저희가 해가지고 카메라가 해당 부분을 찍습니다. 그리고 옆에 예를 들면 뭐 돌면도 같이 찍어요. 찍어가지고 표시도 해요. 표시. 여기가 물량입니다. 네. 이거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한번 막 그랬는데 일단은 이제 다 되고요. 표시해가지고 ERP에서 부적합 보고를 ERP에서 그냥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선 자체가 엄청 시간이 세이브 돼가지고 뭐 20명이 뭐 하루에 뭐 100건 정도 하면 힘들었는데 지금 모바일이 있으니까 100건 이상을 해도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도품 처음 만드는 것들은 또 별도로 계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ERP에서는 최초로 검사품, 무검사품을 시스템에서 바꿀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마스터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이제 정책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검사품이었는데 이 검사품이 얼마 이상 문제가 없으면은 무검사품 전환하겠다 정책을 하면은 조회화면에서 그 정책에 맞는 것들을 조회할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이 우리가 업무를 정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검사가 문제가 없는 애들은 무검사품을 전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 있고요. 또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도. 무검사품이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불량을 하는 애들 조회해가지고 다시 검사품으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구성됩니다. 이거 스마트 팩토리 기준으로 이제 정량적 개선 사항인데 마무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뭐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하는 건 좀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정부기관이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그 정도의 목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하면서 납기 준수율이나 재고 회전율, 생산 평균 리드 타임 이런 부분들을 그 스마트 팩토리 수준으로 할 수 있게 지금 이제 안정화 프로젝트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훨씬 더 많이 된 것도 있고요. 아직 좀 덜 된 것도 있고 그런데 한 1년 정도 써보면은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개선 목표는 훨씬 더 상회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왜 영림원인가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RP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구축형 ERP는 이 시스템과 구축하는 TF의 어떤 결합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만 좋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구축 인원만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 벤더사가 제공하는 그 중소기업용 어떤 제품하고 그거를 많이 해본 어떤 경험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외산 ERP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카운터파트가 되게 짱짱합니다. 그죠? 전임 발령 다 내잖아요. 일을. 근데 저희 고객 중에, 영리용 고객 중에 프로젝트하러 가면은 TF가 전임 발령되는 경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심한 데는 마스터 정보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BOM이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일하세요? 구매 요청서 갖고 일하세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타사 사례를 보니까 이 업종은 BOM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근데 외산 ERP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많이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본의 아니게 회사가 스타트업 때부터 PM이 전체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책임지고 만드는 그런 식의 운영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PM이 한 바퀴 도는 프로세스의 전문가인 거죠. 대신에 단점은 개별 모듈의 깊이는 외산 ERP보다 약하죠. 그죠? 외산 ERP의 MM 모듈 전문가가 영리용 PM보다 MM 모듈은 훨씬 더 작아요. 외산 모듈의 CO 전문가가 영리용 PM보다 관리의 CO는 더 작아요. 근데 반대로 그분들이 CO 데이터를 변경할 때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게 영림원의 되게 큰 장점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ERP라고 하는 게 그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ERP의 회계 모듈이 예를 들면 외산 ERP의 회계 모듈이 국내의 회계 패키지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기능적으로는 더 뛰어나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근데 외산 통합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ERP 컨설턴트들이 물론 이제 개별 모듈에 대한 이해도 엄청 뛰어나시면 뭐 금상첨화지만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통합의 시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영림원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 30년 정도 되게 경험이 축적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컨설턴트들은 고객이 어떤 요구를 딱 하면은 약간 동물적으로 이러면은 원가가 이상하게 나와요.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내 유일의 내재형 APS. 이 APS가 이제 올해부터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뭐 패킹 예정인데 아마 내재해가지고 실제로 하는 거의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뭐 영업적인 멘트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APS가 라이센스 정책이나 뭐 패킹 일정이 딱 픽스 안 된 상황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ERP 생산 모듈이 거의 20년, 30년 만에 제일 크게 고도화 됐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생산 모듈을 뭐 ERP를 도입하시거나 고도화하실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랑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어느 회사든지 생산 스케줄링을 다 하기 때문에 엑셀로 하든지 뭘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니즈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돌아가셔서 업무에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실까요? 예. 고맙습니다.